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메모리얼 데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하이브리 전쟁 시대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실은 메모리얼 데이, 사실은 오늘은 5월 24일 사실은 위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의 현충일이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5월 네 번째 첫째 주 이때가 현충일, 우리나라로만 현충일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5월 25일이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현충일 기념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주를 이렇게 앞당겨서 사실은 다음 주에 이렇게 현충일 기념을 해야 되는데 한 주를 앞당긴 거는 미국의 우리나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현충원이고요. 이게 동작동 국립묘지. 또 하나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일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일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3일 연속식입니다. 토요일, 일, 월요일 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저도 왜 이거를 한 주 땡겨서 했냐면은, 요거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여기 써 있죠. 한국전을 기념한 알링턴 국립묘지. 요게 한국전 참전 기념탑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요거 알링턴 국립묘지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10,000여 명 이상이 여기에 아마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 한국전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게 미국의 5월 네 번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6월 6일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월 6일은 이번 달에 아마 목요일인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미국도 막 날짜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토, 일, 월 이렇게 3일 연휴로 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거를 좀 월요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 일, 월 이렇게, 그리고 막 6월 첫 번째 월요일이라든지 그러면 연휴를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 이 헌법 이렇게 개헌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이렇게 입법을 좀 했으면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 요거고 우리나라 국립묘지,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또 우리나라 여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요 알링턴에만 만여 묘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울러 이렇게 추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현충원이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제가 요 제목을 보시지만은 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의 영적 전쟁의 대상. 그런데 요 하이브리드 전쟁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략가인 프랭크 호프만이 이거 제안한 건데요. 이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혼합된 거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 측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여기에 진입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야, 이 말이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25 전쟁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군사적 조치 6월 29일. 물론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기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뭘로 정의하냐면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 정보전이나 경제전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좀 특이한 거죠. 사이버전. 이것이 아주 하이브리드 전쟁의 거의 대부분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사이버전. 그래서 그 우리가 6.25 전쟁은 제1 6.25 전쟁 1950년, 제2 6.25 전쟁 요거는 이제 1980년 5월 18일 5.18이요. 그걸 제2 6.25 전쟁.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5.18을 제2 6.25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그 무장입니다. 무장 폭력 세력이 있었고요. 이제 그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엄청난 화력이 동원됐습니다. 학살이라고 그랬는데 학살이 아니고 교전이었어요. 교전. 뭐 5천여 점의 총기가 막 돌아다녔고요. 10만 발 이상의 뭐 총탄 뭐 이런 게 지금 아직도 이렇게 회수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뭐 700여 대 이상의 뭐 군용 트럭이 돌아다녔고 뭐 기관총, 수류탄 이런 거요. 그다음에 강주 도청 지하에는 뭐 8톤 정도의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터지면 강주시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날아갈 정도로요. 그게 만약에 계엄이 아니고 그거를 빨리 제거 안 했으면 아마 강주시 아마 3분의 1, 4분의 1 굉장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학살이라고 그랬는데 저기에는 기조에는 이렇게 폭력적인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은 제2 6.25 전쟁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이건 대통령 지금 하이브리드죠. 제3 6.25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제3 6.25.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쟁. 주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 사이버전. 사이버전에서 이렇게 비롯된 건데, 그래서 사이버전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사이버전이 뭐예요? 전산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 2023년도 보궐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강서구의 보궐선거에서 여기 파란 건 빨간 거는 국민의힘당, 파란 거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요거는 요쪽 거는 당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기고 그래죠. 동마다 요거는 밑에 동의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각 지역 동마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지고 동마다 그래요. 근데 요거 사전 투표입니다. 왼쪽 거는. 요 사전 투표에서는 완전히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승을 한 겁니다. 이거 각 동마다 이렇게 득표수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동이 뭐 300개 동이다. 그러면 300군데 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전투표. 이건 사전투표예요. 오른쪽은 당일투표고. 당일투표는 대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300개 동이다. 그러면 300개 동이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인천에 만약에 뭐 50개 동이, 70개 동이 있다면 70개 동이 다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이 다 완전히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요거 사전 그 전산 조작이 아니면 일어나기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거를 이제 여기 도둑질이라고 써 있는 이거를요. 전산 조작이죠. 도둑질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은행에서 돈을 훔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부수고 막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훔치는 게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훔쳐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 훔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앞에서 뭐 일개 대대가 뭐 1000여 명이 이렇게 경찰들이 열ገብ으로 둘러싸고 있다. 돈을 못 갖고 가게. 근데 도둑들은 아무리 문 앞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경찰이 지키고 있어도 온라인상으로 다 돈을 빼갑니다. 개인 돈을. 그런 경우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이버전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유명한 그 언론인이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도
시연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큰 광장에서 시연하면서 봐라 부정선거 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두 눈 뜨고 다 보는 겁니다. 개표하는 거. 근데 개표하는 거 두 눈 뜨고 아무리 봐도 야 부정선거 같지가 않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이런 통계나 발표는 뭐가 하고 있어요? 따로 전산 기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 송출하는 건 또 아무리 눈으로 봐도 이런 거는 나타나지가 않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이용한 것이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 오늘날. 그래서 그것이 여기 하이브리드 요 전쟁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요 윤석열 대통령 요 탄핵 때도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제3 6.25 전쟁, 제3 6.25 전쟁이야.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거 본인이 기염을 한 것은 이 국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계엄을 발동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사실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그 부정선거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선거 재판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재판, 헌법재판소에 요 부정선거 의혹을 그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체포하거나 그런 의도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우치거나 계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기를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비상계엄 때 압수수색하고 그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물론 짧아서 2시간인가 그번에 해제됐지만요. 그러면 국회도 마치 그 군인들이 가서 그 국회의원들 다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그걸 못한 건데.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이거를 헌법 그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라든지 또 그 통계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거 헌법재판관 8명이었어요, 당시에. 이분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서 이거 빨간 글씨가 뭐냐면 인용, 탄핵, 8대 0으로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부인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알아보니까 이 중에서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겁니다. 선거관리 각 지방에서요.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충청도 지방이 있잖아요. 강원도 이런데 이 대법관들이, 이 법관들이 거기에 관리자를 하고 있었던, 그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로. 우리나라는 그 주도가 그렇게 됐어요. 그 법관들이 이렇게 지방이나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 그거를 장으로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중에서 6명이, 이 중에서 6명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방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부정선거인지 확인해달라, 뭐 서버 이렇게 좀 수사 좀 해달라, 조사해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비상계엄한 거를 이게 부당한 게 아니라고 밝혀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8대 0.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뭐 말로 얘기하면요, 도둑놈한테 도둑을 잡아달라고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도둑은 또 놈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놈자 붙여서. 그러나 도둑은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러한 이게 뭐야? 이러한 선거 부정을 뭐 분명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서울에 370개 동이 있다. 370개 동에서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라면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수사를 해서, 수사라기보다는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저 국회의원들 뭐 요즘에 뭐 내란 뭐 수사한다고 막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데, 야,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거 불법이었네요. 불법. 그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좀 판결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왜? 사이버전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 여기 보면은 대통령 탄핵도 사실은 요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 의심이 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거 당시에 이거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다 그러면 요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막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 JTBC. 근데 JTBC 보니까 이 중국의 요 센텐스에서 JTBC에 1,000억을 투자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중국 방송이죠. 공산당 방송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지사를 본사를 베이징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이렇게 혼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JTBC에서 그러니까 뭐 KBS, SBS, MBC 다 따라서 또 같이 뭐 음모론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렇게 정보전이고 사이버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보면은 요 아까 요 JTBC를 텐센트가 인수했다는데 요 텐센트는 미국에서 여기 뭐예요? 텐센트 중국의 스파이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완전히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저씨 우리나라 방송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물론 이제 요즘에 초안전이라는 이런 거 있고요. 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이버전에서 이렇게 막 이제 혼란이 되고 나면 언론, TV 막 이런 데서 자익 언론들이 이렇게 TV 장악하고 있어요. 공산당 노조가.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MBC 같은 경우는 요 정일성 공산당, 중국 공산당 요 정일성인데 이거를 음악제까지 열면서 거의 10년 이상을 요거는 순천 국민학교예요. 순천 초등학교, 뭐 목포 초등학교 그냥 해가지고 어린이 사람들을 공산당 노래 뭐 막 그냥 부르게 하면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사이버전, 정보전 뭐 이런 것이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과거의 요 전쟁은 우리 정말 군사적 조치 주로요. 그러나 오늘날은 비군사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라.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요 에베소는 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거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터키 여기는 이제 터키고요. 근데 이제 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인데 로마에서 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쟁 여행 때 여기 들려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또 이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요 메모리얼 데이, 우리 제6.25 전쟁, 그 다음에 1980년 5월 18일 제2.25 전쟁, 그리고 오늘날 요 하이브리드 전쟁, 제3.6.25 전쟁, 요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메모리얼 데이, 특별히 우리 한국전에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5월 24일 일주일 앞당겨서 하는 거는 한국전쟁 우리 와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렇게 한국전에 죽은 미군들 그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추모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울러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저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당신을. 사실은 이런 나라를 지킨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살 수가 없었겠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빼앗기고 우상하게 절하면서 정말 그러한 그 공산 치하에 살고 있을 텐데 오늘날 자유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연약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면은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름이라는 거는 저 NIV 성경에는 our struggle is not against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말과 그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요. 그렇죠. 씨름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우리 아주 연약한 인간, 평범한 인간을 말합니다. 평범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평범한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평범한 인간하고 싸운다면은 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뭐 더 쉽겠죠. 우리가 뭐 강한 상대가 아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는 그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요.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평범한 인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오늘 오른쪽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제가 예를 이렇게 전하는데, 물론 다윗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물론 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요. 근데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싸움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물론 뭐 창을 가지고 있고 물맷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이 다윗은 이미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미 다윗은 이것은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이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은 거죠. 자, 요거는 그래도 이러한 것이 영적인, 이렇게 가시적이지만은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뭐 100% 영적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에서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마귀가 뭐라 그랬냐, 너희가 물론 여기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을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보면은 네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은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가시적인 사실은 이 사탄, 마귀 이론은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비저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적. 특별히 사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을 도구로 씁니다. 자기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귀가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여기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시험 받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은 오늘날 하이브리드 전쟁은 우리가 나오는 그 불가시적 전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질문하면요, 여기 질문하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직도 오늘날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전쟁.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은 안 믿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특별히 부정선거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잖아요. 뭐 전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은행에서 누가 내 돈을 빼가는데 온라인으로 빼가는데 내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지? 그 은행 정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 우리 경찰들이 뭐 그냥 몇백 명이. 근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은행이 뭐 돈을 훔쳐갔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는 의혹 제기야. 그 음모론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거는 이렇게 다 감시합니다. 파견해가지고 그 앞에서 개표할 때도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뭐 유명한 기자도 그냥 베테랑 기자도 와가지고 자기가 개표하는데 이렇게 두 눈 뜨고 봤는데 자기 눈에 아무리 볼 때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날 리가 없다. 그리고 막 내가 두 눈으로 다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 쳐다보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바꿔놓은 이게 저기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서 온라인상에 돈 빼갔는데 정문을 우리가 지키고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뭐 한두 군데 그랬더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당일 투표 각 동마다 이렇게 환산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거 오늘 지난번에 보궐선거 그거 통계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전 투표.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요거 파란 거는 그 뭐야 더불어민주당이죠. 빨간 거는 국민의힘. 근데 이러한 현상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기는데 서울에 만약에 300개 동이 있다. 그 300개 전체 다를 석권하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 그러면 또 뭐 인천이도 뭐 70개 동이다. 인천 다 석권하는 겁니다. 뭐 대전시에 뭐 50개 동이 있다. 50개 동 더불어민주당이 다 석권하는 거 이기는 겁니다. 석권의 내용이 승리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그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메이저 TV, 신문, 언론사 다 이런 얘기만 하면 음모론, 의혹제기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합니다. 엊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그 영화를 보러 갔더니 금방 제가 그 저녁날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SBS도 그 8시 뉴스에 보니까 뭐 음모론을 의혹제기라는 그걸 믿고서 가서 영화를 봤다. 막 그래요. 또 제가 어느 방송인가요? 또 문화방송, MBC는 뭐 말할 것도 있고, JTBC도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냥 그 뉴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오늘날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그래서 타이완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아예 수개표로 합니다. 이거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타이완 수개표. 이걸 어떻게 개표하냐면, 바로 그 당일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서 오픈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창간이 있는 가운데 투표지 한 장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그럼 칠판에서 이렇게 정자 쓰는 거예요. 뭐 야당의 더블당 무슨 뭐 국민의힘당도 그러고 이렇게 양쪽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총 뭐 야당의 몇 표, 여당의 몇 표 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다가 여기 몇 선거구, 야당 몇 표, 여당 누구 후보 몇 표.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서서 탁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놨다가 방송국에다 이 결과 다 알려주면 방송국에 송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막 개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그냥 어떻게 샥 해가지고 뭐 전산 그 개표기로 또 그것이 뭐 그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당일투표 막 혼합돼가지고 그 방송국에 송출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게 당락이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의 제기하면은 제기를 못해요. 예? 이의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재검표하려도 무조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럼 타이완은 뭐 다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또 뭐 의혹 제기, 뭐 타이완 국민들은 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산기기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뭐 3,000명의 그 직원이 있는데, 야, 그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칠판 하나 놓고, 예? 몇 선거국에서 몇 표 나왔다 그럽니다. 그냥 적어 놓고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알려주고. 거기 3,000명이나 있고 1년 내내 그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예? 그거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예? 거기 몇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몇 명. 준비하는 건 다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당일 선거할 때마다 뽑아서 하고. 야, 그냥 그 공무원 봉급하고 뭐 그냥 그 연금하고 뭐 엄청 많은 그 비용이 드는데, 또 그것도 잘하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도 타이완 선거 개폐할 때 이건 KBS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한 거는 다 방송에서 나왔던 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메모리얼 대 현충일, 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현충일이잖아요. 국가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제대로 하고 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부서지겠죠. 이 사람들의 나라를 지킨 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선거 이런 거 막는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영적 전쟁 대상 첫 번째, 영적 대상에서 연약한 혈과 육이 평범한 그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아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계속 거부당하잖아요. 우리가 수사, 심지어는, 예?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거를 밝히려고 그래 탄압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내란죄로 몰려가지고, 사실은 내란죄는 이거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예?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내란죄죠. 예? 그리고, 예? 아까도 여기 봤지만은 그거를 재판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 8명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방에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은 놈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도둑은 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들한테 도둑을 잡으라고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판사님들 놈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둑은 우리가 님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도둑놈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억울하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이걸 선거관리위원회 이거를 정말 빨리 통계라든지 또 서버 이런 거를 수사해서 그거를 뭐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 것이 아니고, 이 계엄이 원래 정말 이러한 것을 밝히려고 한 거구나. 오히려 애국자죠, 애국자. 나라를 구하는 거. 여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 현충원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러한 사람들은 있는데, 이거를 나라를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면, 나라를 구하려고 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현충일, 그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퇴치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퇴치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통치자들을 갖다가 rulers라고 그랬어요. against ruler, against authorities, 권세들, against powers of this dark world, against spiritual forces라고 그랬죠. 이거 악의 영들,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오히려 탄핵이 되는, 감옥에 갇히고요, 내란으로 몰리고, 얼마나 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당시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면은 당시에는 그 어두움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반대문장이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어두움.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저기 뭐야, 이 어두움의 이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뭐야? 빛이 아니고 어두운데 이거 특징은 뭐야? 주로 이제 악한 세상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빛의 주관자들이면은 우리가 마음껏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이죠.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요 세상 주관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 악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 좋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어두움 자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래서 공중. 근데 이거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의 당시에 요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우주관이 퍼스트 헤븐이라고 써 있죠.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 그다음에 세컨드 헤븐, 그다음에 서드 헤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요 삼풍천이라고 그래서 요 서드 헤븐에 자기가 갔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 세컨드 헤븐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악령이 그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이런 사상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요 악한 영들이 거기에 공중을 이렇게 거기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악한 영을요.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고, 믿기 전에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걸 따라다녔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여기서 보니까는 이게 뭐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여기 간단히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데도 온라인으로 돈을 다 빼가는데 아무리 은행 문 앞에서 경찰들이 수백 명이 지키고 있어도 돈을 빼갑니다. 왜? 눈에 안 보이게.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눈에 안 보이게 아까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 있어요? 사이버 전쟁. 그 사이버 사금으로 이렇게 해킹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유사한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힘을 하지만 그러한 식의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근데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악하고, 뭐 선한 일을 한다면 우리 걱정 안 하겠죠. 사악한 일은. 그 다음에는 교활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것은 속임수에 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체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요. 깜짝같이. 야,
그 사탄에 그러니까 속이는데 뭐 그렇잖아요. 속이는데 이 속어 넘어가는 거예요. 속어 넘어가. 예,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는 우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말 그제 어제도 요즘에 대통령 그 후보자들 이렇게 연설하는 거 요즘에 어제도 5.18도 있었고 뭐 또 전에 제주 4.3도 대통령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18 같은 데 가면 다 누구든지 가서 이 비석 잡고 눈물을 다 흘립니다. 흘리면서 이제 전라도 사람이 그러면 이제 표를 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민주화라고 이제 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5.18은. 그런데 제주 4.3 같은 것도 이제 민주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18이나 제주 4.3은 거기 정체 물론 제주 4.3은 거의 뭐 폭력 세력들이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게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5.18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명의 정체불명의 폭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5천여 명의 유경자 명단도 밝혀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가서 무조건 참배하는 겁니다. 막 눈물 흘리고 비석 잡고 그래야 표를 주나 보죠. 근데 사실은 그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제가 이 말을 누누이 합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 우리가 8월 15일 보면 막 비난하죠, 우리나라에서. 왜? 태평양 전쟁 전범하고 그냥 일반 회생자하고 같이 거기서 기념하니까. 전범들을 같이 기념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5.18이 그렇습니다. 제주 4.3도. 그거 야스쿠니,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거기에 그 공산당 그 세력, 그 전범들을 또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들을 같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밝히지도 않고. 그 야스쿠니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8월 15일 일본이 또 야스쿠니 또 신사 참배하겠죠, 올해.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다 그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그 무장 폭력 세력이나 또 공산주의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구별해야죠. 제주사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뭐 민주화다. 그리고 다 참배하라. 그러면 일본의 야스쿠니랑 뭐가 차이점이 있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5천여 명의 유공자 명단하고 또 특별법 그걸 그런 것도 다 의협화시키세요. 5.18 특별법 그리고 또 천여 명의 정체불명의 이 미확인 그 무장 세력 이런 거를 밝히기 전에는 5.18 기념 예배 하면 안 됩니다. 기념식을 하면 안 돼요. 제주 4.3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일반 회생자와 그다음에 억울한 회생자까지 뭐 그렇게 무시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기념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합쳐가지고 민주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이것이 속임수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헌법재판소 이런 분들이 6명이 중에 6명이 헌법재판소 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헌법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그거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시하고서는 그냥 8대 0으로 다 인용 진짜 이거 빨간 글씨가 다 인용 겁니다. 8대 0으로. 뭐 북한 인민재판인지 모르겠어요. 왜 8대 0인지 뭐 8대 3이나 뭐 2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보통인데 자,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속임수가 아주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특징,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악하다. 또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광명의 천사. 5번째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 요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또 의의 일꾼 이렇게 가장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예를 들면은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를 어떻게 차별금지법, 차별이 없다. 얼마나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의로운 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면 그 통과시키면 완전히 그냥 나라가 숙밭이 됩니다. 서구 유럽이 그랬고 미국, 캐나다 뭐 그런 나라가 가리게 됐어요.
예, 남녀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못 불러요. 뭐 S, 뭐 Y 이런 식으로 아내, 남편도 못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성차별한다고. 그리고 뭐 남자가 여자 같으면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같으면 남자 되고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들어가면 그래서 왜 들어왔냐면 남자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러한 식으로요. 뭐 그냥 그다음에 뭐 공중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예?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그냥 막 나체로 막 들어가서 막 못 들어오게 하면 아유, 나 남자라고 남자 내 성 아이덴티티가 남자라고 그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생활 통지표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성별이 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됐냐고 따지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를 갖다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오히려 고소당하고 막 처벌받고 그럽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차별이 없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법 이런 걸 끼워 넣어가지고는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그렇게 아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끊임없이 지금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당이 그런 당에는 여러분이 투표하고 그럴 때 지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소설가 한강 이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그 소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이니까 얼마나 그 유명한 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점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한강의 소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렇게 뭐 독자들 뭐 이렇게 독후감 뭐 쓰기 뭐 이런 거 막 해놨더라고요. 그 운동하고 그런 캠페인 벌이고. 자, 근데 이분이 그 소설 내용도 그렇고 뭐 제주 4.3에 대한 거, 뭐 소년이 온다, 무슨 뭐 5.18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건데, 야, 근데 이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전쟁이요. 그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이게 뉴욕 타임즈 기고문이에요. 뉴욕 타임즈. 한국은 몸서리친다. 왜냐? 한국 전쟁은 이후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벌어진 대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그 대리전, 중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인데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 우리 한국 전쟁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주 4.3이나 그래서 미국이 그냥 국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5.18도 이렇게 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면만 보는 겁니다. 한 면만. 예? 여러분 우리 이분은 거기에서 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소설을 써서 노벨상 소설상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있을 때 북한의 무장 간첩이 우리나라 강원도 와서 그 이승복 어린이를 일가족 4명을 죽이고 피살한 그러한 유괴의 것이 이것이 조선일보인가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당시 조선일보 일가족 4명 학살 피살시키고 완전히 강원도 그 산골에 있는 그 이승복 어린이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승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한에서 파견한 무장 공비들이라고 그래요. 간첩이 왔는데 간첩이 온 걸 간첩이 알고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입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죽였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 평창 그쪽인가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평창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이게 북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뭐 개막식에 오고 북한 응원단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오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민간인 양민들이 죽은 물론 군경들도 어느 정도 죽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였냐 당시에 6.25 전쟁 후에 시전 후에 한 5천 명이 넘습니다. 5천 명 민간인들이 또 군인 뭐 경찰도 몇 명 죽었겠죠. 여러 명 죽었거든요. 그래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주로 민간인들이 한 5천여 명이 됩니다. 월남전에서 우리 전사한 군인들이 5천 명의 그 숫자하고 안 먹었어요. 전쟁 기간이 아닌데도 그냥 막 총 수리탄 갖고 와서 우리 시돈선 남쪽으로 와가지고 시전했는데도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전국이 살벌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주 4.3에서 당시에 이 공산당 폭동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당시에 국가 공권력이 정말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학살하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민간인들을 5천 명 이상 죽이는 사람들이 북한이었었어요. 그러니 그 우리나라 1948년 또 그 후에 뭐 1980년 그 5.18 이전까지도 엄청난 사람을 이렇게 예, 우리 양민들을 죽이는데 야, 우리 한강 소설 이분은 그런 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국군들이 그 5천여 명의 우리 양민들이 죽을 때 그거를 다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런 게 우리 국군들이었거든요. 이런 건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보고 무조건 군인들은 국가 폭력이고 국사 학살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뉴욕 타임즈 키고 뭐 자기 소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또 찬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요 한강 윤파면은 보편적 윤석열 대통령 파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이게 이제 한강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한쪽 물만 보는 겁니다. 한쪽.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예? 군인들이 국가 뭐 폭력을 해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편적 가치라고 지키는 거라고 그러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하이브리드 전쟁. 예? 이런 거는 못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눈에 하이브리드 전쟁 하는지 이게 눈에 보여요? 못 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부정선거하는 게 안 보이고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요.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는 이렇게 평양적인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다 높이 세우는 거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통일 정책은 연방제 통일이었어요. 남북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 서명을 하고 내려왔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화 통일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연방제로 통일되면 우리는 북한에 평양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평양 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면서 또 우리의 뭐 홍콩이 봐요. 홍콩 중국하고 그 합병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자유를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사람은 토지, 국유제 해도 다 토지 빼앗기고 그러겠죠. 언론 뭐 자유도 없고 종교 자유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탄압이 가해지겠죠. 왜? 북한하고 연방제 했으면요. 그러면 독일 통일을 많이 하는데 교류하면서 독일 통일이 됐다. 근데 독일은요. 동독은 공산국가였지만은 아예 자기들이 우리는 이걸 버리겠다. 소독권 따라가겠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연방제는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꼴을 그대로 남한에도 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산화 통일 그런 게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뭐 종전선언하자 뭐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도 다 위에 그러면 미군이 철수하겠죠. 철수하면 어떻게 돼? 공산화 시키려고 이게 다 어떻게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요거를 우리가 영적 우리가 오늘 메모리얼 대 현충일 이 현충일의 의미는 뭐예요? 이분들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거 그 기념탑이 있죠. 근데 나라를 지키는데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잠든 묘비가 한 만여 개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제가 이것도 현충일 우리나라 현충원 국가를 나라를 지킨 근데 이때는 뭐예요? 가시적 전쟁이었어요 주로. 예?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 대상이 이렇게 가시적 혈과 육 이런 평범한 인간이 이제는 아니고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의 시대가 왔다. 그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이렇게 받으실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사탄이
인간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이 되는 게 결국은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유혹된 인간에게.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런데 사탄의 도구가 돼서 영적 싸움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어 거기에 나라를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현충일 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